하게 한 행위한 자, 이 사람은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그 형법상의 범죄가 됩니다. 예. 대통령께서 이거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지면 탄핵 사유입니다, 대통령. 그런데 그거 밝히는 게 어렵겠지만 저는 그러나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이건 마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조국을 임명한 것처럼, 그리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조국을 계속 그 직을 유지하게 한 것처럼, 이런 일을 지금 똑같은 일을 이제 시스테믹하게 더 큰 시스템의 죄를 지금 대통령께서 혹시 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김호수라는 사람은 거기에 충실한 하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하나 드는 거죠. 예. 지금 보니까 진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조국을 막기 위해서, 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국에게 약점도 잡혔고 또 더 진행되면 자신의 가족 관련 수사까지 이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보고 받아갖고 하지마 여기까지 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정보 알아서 미리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닌지. 지금 대통령이 저는 무슨 그 선의의 시스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보기에는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보다 더 큰 비상식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은 대통령이 뭔가 감정 혹은 의도, 어떤 뭔가 쫓기는 무엇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한번 다음 주 화요일인가 국민과의 대화를 나누는데 저 좀 한번 그 자리에 좀 초청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중앙일보 대기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여쭤보고 싶어요. 대통령님 혹시 뭐에 쫓기십니까? 혹시 쫓기십니까? 조국이가 말이죠.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어제 가서. 예. 이 사람이 평소에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어설픈데 하는 짓을 보면 예. 요건 보면 상당히 뭔가 이렇게 굉장히 그 계산한 흔적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무슨 생각인가 했더니 이게 바로요. 법무장관 규칙 개정안이요. 대통령이 지금 보고 받았거든요. 예. 이러면 다음 주에 바로 국무회의 통과시키면 다음 주부터 바로가 되면, 그렇다면 검찰총장은 지금 조국 수사하는 행위 다 보고해야 됩니다. 조국을 지금 어떤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을 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새로운 혐의가 나타난 거, 이거 보고를 하지 않으면요 규칙에 따라서 항명이 됩니다. 그럼 이제 또 탄핵시키거나 또 내보내는. 네, 그리하여 윤석열로 하여금 그 모든 조국에 대한 수사 정보를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이 무엇인가? 또한 조국은 바로 그걸 염두에 두고 계속 침묵을 지키면서, 조국 씨의 침묵은요, 그 검찰권에 대한 저항의 침묵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보라고 한 침묵 아닙니까? 압박? 예. 네, 압력. 나는 대통령이 하는 가까이 2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것을 좀 봐왔습니다. 라는 침묵의 시위다. 나를 제대로 풀어주거나, 나를 제대로, 검찰에서는 이제 일체 수사협조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겠죠. 예. 재판에 가면은 그 대통령 손에 쉽게 놀 만한 사람이 김명수란 분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거리는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는 그 사람 말이죠. 그 사람이 장악하고 있는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사법부라는 게 지금도 많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재판부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판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판사의 군들은 역시 대통령 눈치 보고 김명수 대법원장 눈치 보면서, 또 그런 판사가 왜 없겠습니까? 코드들이 꽤 있을 텐데. 그래서 대통령이 아마, 그러니까 조국의 생각에, 문 대통령님, 내가 검찰은 이렇게 다물고 내가 버틸 테니까 사법 판사 재판정에 가서 나 풀어주세요. 예. 어떤 수단을 통해서 나 풀어주지 않으면 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는 자꾸 이런 유시민식으로 얘기하면 시나리오가 자꾸 쓰여지네요. 그러니까요. 시나리오. 이건 매우 개연성 높은 시나리오 아닌가? 예. 검찰 앞에 가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저렇게 나온 정도라면은 이건 당연히 수사에 대한 비협조고 구속 사유가 될 텐데, 네. 저렇게 뻔뻔하게 나가는 이유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통령에 대한, 권력에 대한 무언의 압박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 본인 딱 하면 지금 딸 문제 있죠? 그렇죠. 아들도 문제 있죠. 사위 문제 있죠. 예. 그리고 자기 동생이 지금 또 어디 무슨 SM인가 하는 있죠. 어디 대통령 동생이요. 예. 예. 대통령 동생께서 어디 대기업 무슨 대표로 가가지고 그 대기업 회장은 그냥 해줬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동생 취직시켜줘. 총리 이낙연 총리 취직시켜줘.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지금 상황 대접이야. 그래갖고 34사단에 자기가 뭔데 명예사단장이야. 가가지고 완전 혼자를 갖고 외부에서 들어온 그 무슨 오픈카 타고 딱 이러면서 다른 거를 말이죠. 이해할 수 없어. 정경국 국방장관님, 한마디 합시다. 정 장관이 발행해 있는 국방일보에서 대서특필을 했어. 그거 좋은 일이라고. 34단, 명예사단장님 서열식을 딱 이러면서 가는 걸 말이죠. 대서특필한 거, 도대체 이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대통령 동생, 총리 동생 취직시켜줬다는 그 명성 갖고 있는 그 사람이 34단장, 명예사단장이 돼가지고 국방일보, 정경도 국방장관이 발행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 국방일보에 딱 대서특필되는, 이게 나라냐고요? 이게 무슨 클럽 국가입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그럼 클럽 만들어서 다른 데서 사시든가. 왜 대한민국 예산 쓰고 우리 국민 내 세금 빼서 쓰면서 말이야. 예? 예산이 있고, 법령이 있고 말이죠. 헌법이 있는데 엄연히. 왜 그렇게 마음대로 하십니까? 문 대통령님, 그 주변 사람들.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거요, 자유한국당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무슨, 민주당은
또 저기 속으로는 자기들 또 뭐 내부 권력 다툼하고 정신이 하나 없고 이게 뭐 당도 없고 정부는 뭐 다 따로 그러니까요. 놀고 이거 뭐 큰일 났어요. 이거 저는 30년을 정치부 기자 하면서 평생 이 국회의 중요성과 입법의 중요성을 아는데 이거 입법도 엉망이고 행정도 엉망이고 청와대는 이게 무슨 약간 그 맛이 좀 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국민이 좀 나서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장애 집회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반대해왔지만 이거 다시 한번 10월 3일에 그 조국 쫓아낸 그 힘을 한번 더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예. 그렇죠. 국민의힘을 좀 보여줄 때가 지금 됐습니다. 국민의힘 외에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네요. 예. 예. 하여튼 지금 청와대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뭐 조국에게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말이죠. 손혜원 문제도 사실은 절친이 김정숙 여사인데 이것도 지금 언젠가 터질 것 같은 분위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검찰이 뭐만 했다면 그냥 벌벌벌 떠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아까 말씀 좀 나오다 말았는데 예. 윤석열이한테 이게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게 법무부 규칙을 따르자니 불법이요. 검찰청법에 따라서. 검찰청법에 따라서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자니 인사권을 진 법무장관이 실수가 있어, 대통령이. 네. 그래서 이거를 묘하게 이걸 끌어내가지고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예를 들어 항명을 유도한다든가 아, 딜레마 상태에 빠져서 말하자면 좀 실수를 하게 되면은 바로 그걸 사유로 해서 해임시키려고요. 이거 해임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별 생각이 좀 다 들어요. 안 그래도 지금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 하고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법안에 대해서 다시 심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저는 이렇게 사법고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요. 그 엄정하게 수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조국은 말할 것도 없고, 조국 위에 연루된 사람들 딱딱 그 증거와 사실에 입각해가지고요. 대통령 주변까지 통미까지 가세요.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그렇지 않고선 대통령이 뭔가 캥기는 게 있지 않고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불투명하고 속이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이 정부가 무슨 정의의 정부라고 하는데 지금 알다시피 북한 예, 선언들 오징어 자유배 북송하는 것도 네. 이거 기자가 그 사진 찍지 않았으면 그 몰래 하려고 몰랐죠. 그랬지. 오늘 또 보니까 김정은이라는 자가 금강산 관광 시설물들 다 철거한다고 나흘 전에 통보를 했답니다. 아, 그 사실을 또 가만히 있다가 오늘 통보를 했으면 김현철 장관이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에게 알려야 그런데 오늘 얘기를 안 하니까 노동신문이 얘기했어. 우리가 나흘 전에 철거하라고 지금 통보했는데 왜 반응이 없냐 이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 정부가 말이죠. 무슨 비밀 정부야. 그러니까. 이거 민주정부 북한과 맞습니까? 관련해서. 이거 왜 당신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타도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됐던 그 이유를 왜 그보다 더 이렇게 싸우시나요? 비밀 정부요. 감추기 정부요. 그죠? 지금 이래서 이 정부가 지금 뭐 왜 이렇게 흑막이 많고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북한 선언 문제도 지금 그게 좀 심각해요. 인권 대통령 한다고 하시면서 최악의 반인권 범죄를 저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아, 물론 그거- 대통령이 직접 가라 이렇게 지시했는지 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대통령이 그건 청와대에서 지시 내린 건 분명하고 안보실에서 했으니까 그럼 안보실에서 2명 보낼 때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대통령님 말이죠. 이상한 분이세요. 그저 옛날에 얼마나 인권 대통령 하셨는지 인권 변호사 시절에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11명의 한국인이 포함된 선원들을 살해한 우리 중국 동포 6명을 변호를 했대요. 변호를 해주세요. 예. 11명을 살해한 6명의 중국 동포를 변호를 했어요. 그거야 또 변호사는 또 악마의 변호사도 된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네. 좋은데 그러면서 중국 동포를 따뜻하게 품어야 할 때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대통령님. 인권 변호사 했던 그때 문재인 변호사님. 그건 변호는 하고 될만 안 되면 가려서 해야죠. 그런데 그토록 인권을 부르짖었던 그 대통령께서 이번에 북한에 돌아가면 바로 그 잔혹한 고문과 처형이 눈에 안 봐도 뻔한 그 사지로 그러니까요. 한국의 주권 영역에 들어있는 사람을 강제로 사흘 만에 다시 보내버려? 본인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인권 변호사의 반인권 대통령이십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대통령님? 이거 화요일에 저 좀 불러주세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다음 주 꼭 좀 화요일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대통령님? 왜? 이것도 합리 좀 추적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모임에 나갔었어요. 점심 때 잠시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난민들 우리 다 수용하고 포용하는데 어떻게 북한 동포를 포용을 하지 못하냐? 이거 정말 어이가 없다. 예? 뭐 어디 나라의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 나라의 난민들까지 우리가 포용하는 판에 우리 동포를 포용하지 않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용어를 정한 게 문재인 정권의 살인. 예, 우리 국민이니까 국민 살인, 규탄 이거 네. 국민 대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속이 터지면 그렇게 쓰십니까? 네. 근데 저는요, 좀 다른 관점에서도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국민 대접바라는 거 아니에요. 인간 대접바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아니라 그냥 난민도 아니고 그냥 한 인간에 대한 대접. 이것을 고문 방지 협약이라고 했답니다. 예. 국제인권법인데. 예. 국제법에 따르면 국적 불문하고 한 인간이 고문을 당할 상황에 처했으면 그걸 인지시켜라. 이게 바로 이제 국제 고문 방지 협약인데 그 정면으로 위반하신 거예요.
이것은 대한민국 주권 영토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국민적 차원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정부는 취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네. 유엔에 그걸 뭐라고 하더라? 좀 어려운 이름이던데.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아,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라는 사람이 예. 앞으로 남북 정부들과 지금 접촉하고 있대요. 자기들이 아. 어떤 조치를 취할까에 대해서. 이거 국제 고문 협약을 어긴 그 문제를 붙들고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게 유엔의 지금 반인권적인 대한민국 정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한 지금 입장입니다. 예. 이걸 우리가 졸지에 반인권 나라, 반인권 정부를 지금 유엔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유, 참. 또 하나, 우리 국내법에는요, 형사소송법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흉악범에게도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는 그렇죠. 권한을 줍니다. 그게 살인을 한 사람에게조차도 그렇죠. 그에게 그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수사와 정당한 재판을 받는 권리를 부여하게 돼 있는데 지금 북한을 돌려본 사람한테는 그런 게 정당한 없죠. 수사했습니까? 살인이라고 받아들이자고, 자백을 받아들이자고. 그렇다면 그 자백에 대해서